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1434년 명선덕 9년 부인들이 절에서 여러 날 머문 일로 회암사 중을 추국하다. 지금 회암사의 중을 추국하면 무슨 일이뇨 하니 남양득이 아뢰기를 듣자오니 부녀가 절에 올라가 유숙하였으므로 추국한다고 하옵니다. 대부인과 돈령 안수산의 첩 등이 절에 가서 여러 날 머물렀다 하옵고 그 나머지 15, 16명이나 되는 부녀는 그 성씨는 모르오나 이문하여 추국한다고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이 일을 듣고 마음으로 실로 놀랐었다. 부녀로 말하면 사리를 모르고 그랬다고 할 수도 있으나 안수산은 이미 통절하게 책하였도다. 또 이 일에 비록 죄명을 붙이기는 하나 위령률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대부인은 명의에 있어서 죄를 가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반드시 그 죄명을 붙여야 하겠느냐. 아직 그냥 내버려 두고 추국하지 아니하며 옳겠다 하니 남양득이 아뢰기를 대부인은 추국하지 많은 것이 마땅하옵거니와 기타의 부녀도 역시 많이 절에 올라가서 여러 날 유숙한 것은 비록 법을 세우는 것은 없사오나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은 행실에 있어 부당하옵고 더군다나 부녀가 중과 같이 절에 올라가면 실절하는 것으로 논제한다는 것이 육전에 실려 있사오니 그 부녀들은 본래 사리를 알지 못하고 그리하였다 하옵더라도 이들로 하여금 절에 올라가게 한 가장의 죄는 용서할 수 없사오니 마땅히 축하고 징계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마음으로는 따라간 여종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만일 가정의 부녀라면 진실로 타당치 못하니 아울러 추액하여 아뢰라 하였다. 대부인이란 중궁의 모친인 안씨를 잃은 것이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제주에서 목장을 축조하여 마피를 기르는 것의 편의 여부를 알아볼 것을 사복시 제조가 아뢰다. 이 앞서 제주의 목장을 축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한라산 허리로부터 평야에 이르기까지 마피를 놓아 마음대로 다니면서 키우게 하였사오나 근련에 주위에다 목장을 축조하고 공사를 마피를 아울러 모두 들여다 놓아 먹인 뒤로는 마필의 수는 많고 목장 안에 풀이 성하지 못한 데다가 또 목장 밖을 통행할 수가 없으므로 말들이 야위고 약한 도손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공마인 즉 직원들이 각각 받은 마필을 5일마다 서로 교대하여 입번할 때에 수요를 헤아려 맡겨주므로 마초가 부실한 평지에서 날마다 몰고 다니어 더욱 노곤하여 살이 내리게 되고 따라서 생산이 부실하오니 가을철에는 조관을 발견하여 그 사면에 쌓은 것을 헐어버리고 마필로 하여금 통행하면서 목양하게 하시고 그 목장 밖의 전지를 경작하는 자에게는 우선 미리 알려 각기 반머리에다가 스스로 축장하게 하옵소서. 직원이 받은 마필은 5일에 교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혹은 한 달 걸러 혹은 3달을 걸러서 서로 교대하게 하여 주고 그 달수와 기하는 제주의 수령과 감목관으로 하여금 편의 여부를 경험이 많은 늙은이들에게 방문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삭일에 공복을 입고 조회하는 법에 관해 의논케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삭일마다 공복을 입고 조회하는 것은 좋은 법이다. 그러나 공복이 비오고 눈 오는 날에 들어오질까 염려되니 단지 사맹삭에만 입는 것이 어떨까. 그러나 입법한 뜻이 상시로 입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의관이 비록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오로지 마음을 쓰는 까닭으로 삭일에는 당상관과 참상관이 모두 다 입게 한 것이다. 또 옛사람이 말하기를 조복을 입고 조회한다고 하였으니 그전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니 판중추원사 허조가 아뢰기를 중국의 제도는 상망에 모두 조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나라의 제도를 취하여 단지 삭일에만 조복을 입었사오니 이 법은 가장 간략하옵니다. 삭일에도 조복을 입지 아니하면 그 옷을 장차 무엇에 쓰겠나이까.
입법한 지 오래지 않아서 또 이를 고치게 되면 신의 마음으로는 미안하게 여겨지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부녀가 많이 회암사와 개경사 등 절에 갔다고 하니 입법이 엄하지 않으면 아니나 오히려 꺼리지 아니함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상정소에 내 이를 의논하여 아래게 하라 하였다. 사맹삭은 1월, 4월, 7월, 10월의 넉 달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2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전 부정 조상이 처부 윤방창의 전토를 차지한 데 대해 엄격히 다스릴 것을 명하다. 윤방창이 전토를 합하여 가졌는데 처모 권씨가 여러 자녀에게 나눠줄 때 상이 많이 가지고자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장모는 바로 장인이 버린 처라고 하여 한가하고 hir런하며 마침내 마주 송사하다가 말이 모자라게 되며 헌부에 자수하였다. 헌부에서 아뢰기를 일이 사전에 있었사옵고 또한 자수까지 하였사오니 이를 면제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일찍이 상을 쓸만한 인재라고 하였더니 이제 영리의 심함이 이같이 극도에 이르렀는가. 그 문안을 상고하니 사후에도 잇따라 송사하다가 그 이치에 꺾이고 그릇된 줄을 알고 자수하여 죄책을 모피하고자 하였으니 그 재물을 탐하고 이치에 어긋나면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헌세에서 이를 면죄하려 함은 특히 규찰할 뜻이 없음이니 다시 형조에 내려 그 직첩을 거두고 엄밀히 신문하여 그 죄를 밝히고 바르게 하여 후인을 경계함이 옳겠다 하니 이에 헌사가 모두 혐의를 피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2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제거와 별좌의 벼슬을 제수함에 있어서 그 임무를 엄선할 대책을 마련토록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인물을 전선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제수할 것이요 기타의 제거와 별좌는 의뢰 전함으로 논하여 혹 정밀하게 선택하지는 않았으나 저들도 이로 말미암아 장차 백성에게 임하는 직책을 제수받게 되는 것이며 그 관계가 가볍지 아니하니 이제부터는 다시 마련을 더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2일 무인 네 번째 기사 대마주 종감유회가 사람을 보내 토사물을 바치고자 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 사람은 본래 통신하던 사람이 아니오 또 토지조차 없는 자이오니 포소에 머무르게 하여 소지한 물건을 매매하게 한 뒤에 그 도의 수령관으로 하여금 음식을 대접하고 돌아올려 보내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2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이만주가 요청한 도망한 7인의 처리에 관한 평안도의 전지를 내리다. 이만주가 사람을 보내어 도망하여 온 7명을 달라고 청하거든 대답하기를 3명은 본래 중국의 군정에 매인 사람이므로 부득이 돌려보냈고 그 나머지 4명은 돌려보내주겠다고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회암사에 올라갔던 부인들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사관은 우헌납 이중륜을 불러 말하기를 지난번 회암사에 올라갔던 부녀 중에 대부인을 제외하고 기타 사람을 추액하라 한 일은 일찍이 전교를 하였거니와 이제 대군의 말을 들은즉 대부인이 회암사에 갔다 올 때 수종한 부녀가 10여 명에 불과하다 하니 절에 올라갔던 부녀는 생각건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대부인은 이미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은즉 그 나머지 부녀들도 추구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이제 묻는 일은 어떠한 일인가. 이미 보았다는 자는 누구이냐 하니 중륜이 아뢰기를 박동미가 회암사에서 돌아오매 주문하온즉 말하기를 4월 초 10일에 대부인이 절에 올라갈 때 이승 7, 8인과 양반의 부녀 10여인 등이 회암사에 나아갔사온데 남자와 여자가 법당에 섞여 거처 하였고 세 중이 무의 희를 놀리니 부녀들이 각각 의복과 포백을 내주었고 강주인 중해희도 또한 비단 한 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법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자하고 오만하여 거리낌 없음이 이에서 더할 심할 수는 없었다고 하옵니다. 이제 이것을 징계하지 아니하오면 이 뒤로는 막고 금하기가 어렵겠사오니 모름지기 국문하여 과제함으로써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대부인이 초 10일에 중궁으로부터 나가 본가에
돌아갔다가 이튿날 절에 올라갔을 것인즉 초 10일에 절에 올라간 부녀는 곧 다른 부녀가 아니겠는가 하니 중륜이 아뢰기를 동미의 말에 초 10일에 절에 올라갔다 하온 까닭으로 이처럼 아뢰었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외방에서 본 자는 몇 사람이며 경중에서 본 자는 누구인가 하니 중륜이 아뢰기를 외방은 2번 행위하였으되 아직 회보가 없사오나 서울에서는 대부인과 송면의 첫 신씨와 안수산의 첫 정소의 모친과 여성 우씨였고 그 나머지는 여태껏 추문을 못하였나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은 분명하지 못하다. 대부인이 지난 4월 초 10일에 중궁으로부터 나가 본가에 돌아간 뒤에 절에 올라갔은즉 부녀의 걸음걸이라 반드시 그날에 신속히 암사에 도착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며 내 생각에 다른 부녀들이 대부인을 빙자하고 절에 간 것이 아닐까. 대부인을 수종하던 부녀와 다른 부녀의 성씨와 일시를 자세히 상고하여 아뢰라 하니 종륜이 이내 물러갔다가 그날로 돌아와 아뢰기를 초 9일에 절에 올라간 자는 안수산 박동희 전 지군사 이대종이었고 초 10일에 절에 올라간 자는 죽은 지현 정충자의 처 우씨 등 7, 8인과 따라간 여종 10여인 전 지군사 송면의 처 신씨 등 8, 9인과 따라간 여종 10여인이 있었으며 11일에 절에 올라간 이는 대부인과 기녀 금강 안순산의 처 및 보상이라 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또한 듣고 이를 미워하나 그러나 대부인은 어리상 추액할 수 없고 수정한 부녀도 비록 논지할 만하다 하겠으나 반드시 추액할 것은 없으니 그 나머지 각각 다른 날에 절에 올라간 부녀들은 추국하여 아뢰라. 또 대부인이 초 10일에 중궁으로부터 나와 본가에 돌아갔다가 이튿날에 절에 올라갔은즉 창졸간의 여러 곳의 부녀들을 어느 겨를에 청해 가지고 절에 갔겠느냐 생각하건대 부녀들이 비록 같이 절에 갔다 하더라도 대부인의 행차에 혹은 앞서고 혹은 뒤서서 각각 따로따로 절에 올라갔을 것인데 다른 날 절에 올라간 부녀들이 그 죄책을 면하고자 하여 대부인에게 관련이 있다고 가칭하고 빙자하여 납조한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마땅히 이 뜻을 알아서 대부인을 수종하였던 부녀는 문제 삼아 추액하지 말고 그 나머지의 각각 날을 달리하여 절에 올라갔던 부녀들은 가추 자세히 추문하여 아뢰라 하니 중륜이 이에 물러갔다. 또 중륜을 불러 말하기를 안수사는 이제 이미 아들을 잃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정상이 가긍하였다. 또 법전의 의친법에 왕의 친척은 죄를 매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를 추구하지는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풍정을 올리니 동궁과 여러 종친이 시연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4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때 아닌 진상을 금하는 것을 명하다. 함길도 감사가 송우와 고등어를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처음으로 나온 물건 이외에는 때 아닌 진상을 하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이제 어찌 이 물건을 올렸느냐 하니 도승지 안승선이 아뢰기를 전일에 본도인이 때 아닌 진상을 받들고 왔sap기로 그 연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감사가 말하기를 한번 처음으로 나온 물건은 다 바치고 뒤에 다시 올리지 아니하면 참으로 마음에 미안하온데 다행히 공문을 가지고 가는 인편이 있어 진상하옵기에 별로 배단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사오며 또 이 물건이 다른 도의 소산이 아니온지라 희귀하고 별미이므로 이제 와서 바칠 뿐이라고 하였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하가 봉상하는 마음이 비록 한이 없겠으나 그러나 법을 세우고서 행하지 아니함은 옳지 아니한 것이다. 다시는 올리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회로 북쪽에서 기사를 보다. 2품 이상이 4인 3품 이하가 50인이었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6일 임용 첫 번째 기사 노비문서를 위조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영, 최정안, 김영륜, 금류 등을 처벌하다. 정사를 보았다. 학생 이영이 그의 매부인 정은, 최정안과 비밀리 모의하기를 만일 숙부 이흥의 노비문서를 만들어 줄 것 같으면 마땅히 그 반을 주겠다 하니 정안이
마음으로 기쁘고 다행하게 여겨 장유인 등 두 사람을 청하여 증피를 삼아 거짓으로 이흥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 도관에게 드리고 드디어 주아랑 김영륜에게 편지를 보내어 부탁하고 말하기를 내가 만일 망령된 말을 한다면 황천상제가 임하여 위에 있습니다고 맹세하므로 영륜이 그 문서를 통과시켰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일이 발각되니 헌부에서 영륜을 탄핵하니 영륜이 정한의 편지를 바치며 말하기를 정한이 맹세하면서 청하니 어찌 그런 것인 줄을 알겠습니까? 또 그때는 지부 금류도 또한 말하기를 정은이 상참 때마다 나를 보고 이를 칭탁하였는데 그는 농간의 직임이 있으니 어찌 망언을 하리요 하므로 이로써 나는 문서를 처리하여 넘겼을 뿐입니다 하였다. 헌부에서 일문에 비추어 아뢰기를 이 영은 형장 90을 정한과 영륜은 형장 100대를 치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촉탁하는 일을 내가 매우 미워한다. 법으로 마땅히 엄중히 벌하여야 할 것이니 형장 100대는 가볍지 아니한가. 또 금류는 재상의 추천으로 두루 맑은 요직을 지냈으며 또 쓸만한 인재로 일러왔더니 이제 이를 보니 진실로 간사한 선비로다 하고 곧 형주에 내려 직첩을 모두 거두어 옥에 가두어 율에 의하여 추국하게 하되 금류는 용궁현에 가 있는지라 곧 잡아 오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6일 이모 두번째 기사 분예빈시에서 기르던 돼지의 숫자를 일정하게 정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분예빈시에 기르던 따로 기르던 돼지 400마리에서 100을 감하고 늘 기르던 새끼 돼지 580마리에서 180마리를 감하여 합계 700마리를 정액으로 삼게 하옵시되 만일 액수가 모자라게 되면 외방의 각 고을로 하여금 수를 채워 상납하게 하시고 번식시키는 수가 넘게 되면 경계의 각 고을로 나누어 기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분예빈시는 예빈시의 분청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6일 이모 세번째 기사 종학에 입학한 자가 모병 처병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의녀로 이를 확인토록 하다.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입학한 종친들의 모병이니 나 처병이 있을 경우 의녀가 진찰하여 보는 법이 없사오매 그 진실인지를 알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연고를 핑계하고 종학에 나오기를 게을리하니 그러므로는 의녀로 하여금 의원과 같이 가서 병증을 진찰하게 하여 그 허실을 가린 뒤에야 시병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인도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지박천군사 김효생이 하직을 고하니 인생을 사랑할 것을 당부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본도는 사신이 왕래하여 사무가 몹시 번거롭고 바쁘며 민생이 가난하고 고생스러워 진실로 가엾도다. 그대가 취임하거든 나의 진극한 마음을 본받으라.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7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대소조회에서 조반을 인도하는 법식에 관해 예조에서 아뢰다. 대체로 대소조회에 조반을 인도하는 사람이 몸을 기울이고 인도하여 반열의 차례에 이르러서 몸을 굽히고 지시하음은 임금을 공경하는 뜻에 틀리오니 이제부터는 왕세자를 인도하면은 첨지 통례와 인정이 3품 이상과는 복례랑이 이 몸을 바로 하고 인도하여 각각 차례로 서는 바늘에 이르거든 몸을 바로 하여 지시하도록 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인정은 볕을 이릅니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7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유국국에서 온 선장 오보야고에게 부의로 관 종이 쌀을 주고 엄광전을 행하도록 하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7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부방 별시위는 날수의 3배로 출근 날수를 셈할 것을 병조에서 아뢰다. 평안도 부방 별시위는 가선을 돌보지 아니하고 먼 변방에 나아가서 수자리를 쌓옵는데 그 출근한 날수의 성적을 본번 재경자와 같이 하면 옳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날마다
한날 출근을 세 배로 하여 사흘 출근한 것으로 쳐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인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8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절에 올라간 부녀의 처벌 문제, 야인이 주는 물건을 받을 것인지 문제 등을 논의하다. 영의정, 황희 등을 불러 이를 의논하였다. 1. 부녀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검하는 영은 방전에 실려있고 또 교서도 있어 법이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공공연히 절에 나아가니 그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지를 어김이 이보다 심함이 없으니 그 금하고 방지할 조건을 여럿이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모두 아래기를 육전의 율문에 금령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또 무슨 조장을 따로 세우겠나이까. 원컨대 이제부터는 고찰을 잘 하지 않는 관리와 공공연히 허접하는 중을 아울러 모두 통렬하게 법으로 다스림 마땅하겠나이다 하였다. 1. 우리나라 땅이 야인과 연접하여 아무 때나 왕래하는데 혹은 피물 등의 물건을 변장에게 정령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다가 변장이 이 의를 지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저들은 반드시 마음에 좋지 아니하여 도리어 수치를 당하였다고 원한을 품게 된다. 그러니 이제부터 변장이 대답할 말과 돌려 회례할 조건을 여럿이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모두가 아래기를 만일 가져다 주는 물건이 있다면 감사의 뜻을 펴서 말해야 될 것이며 면포, 염장, 미면 등의 물건을 보내주되 그들이 가져온 물건값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임시로 요량하여 줌이 합당할 듯 하옵니다 하였다. 1. 예의는 천하의 큰 법칙이니 이 제도를 벗어 넘길 수는 없다. 본조의 대소 신료가 태종의 휘신을 당할 때마다 부처와 중에게 귀의하여 널리 제연을 베풀어 명복을 빈다 하니 그 진실로 예의의 바른 것이 아니기로 내 이미 영을 내려 검단하도록 하였는데 유독 과인이 탄생한 날의 종친 외척과 정부 훈신이 특히 도량을 베풀어 사사로이 오래 살기를 축수함은 이것이 비록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지정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예의에 있어 어떻겠는가. 이같이 하는 것을 검하지 않는다면 패단을 장차 구할 길이 없겠기로 내 이것을 절실히 생각하여 검단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지당하옵니다 하니 맹사성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만일 불교가 그러다 하오면 제연의 설치를 검하시되 마땅히 건귀로부터 시작할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조종의 기신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제연을 베푸시어 명복을 비셨사온데 하물며 신하로서 임금의 향수를 비는 것이 어찌 그러다고 하겠나이까. 그전대로 하심이 어떠하오리까 하였다. 1. 윤달성이 죄를 범하고 죽음에 전에 받았던 과전을 이미 관부에 붙였는데 그의 아들 윤연명이 왕실과 연혼하여 친척이 된 까닭으로 직첩을 도로 내려주고 봉작을 추정하였으므로 전에 받았던 과전을 도로 그 처에게 돌려줘 수신전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지당하옵니다. 공죄를 범하여 직책을 거두었던 자로서 몸이 죽은 뒤에 직책을 도로 돌려주게 되오면 그 과전도 역시 그 처에게 주어 수신전으로 하심이 타당하겠나이다 하였다. 1. 대간관을 제수한 뒤에 매양 소유 장수 나장 등이 소유 장수 나장은 모두 현관의 졸도이다. 사원부에서는 소유라 하고 형조에서는 장수라 하고 이건부에서는 나장이라 한다. 모두 말하기를 앞으로 우리들에게 묶이게 될 것이다 하고 거리에 노는 아이들과 골목 안 여자들도 역시 말하기를 며칠이나 기강을 떨치게 될런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대간을 우대하여 약간의 작은 실수는 너그럽게 용서하여 왔다. 지난번 고약해 등이 서로 다투고 hir난함으로 모두 그 직임을 파면하였더니 이제 내 생각함에 처음에 노환 등이 편백되게 조상 한쪽의 청만을 들었기 때문에 형주로 하여금 다시 핵실하도록 하였으나 그러나 다만 착오였고 그 실수는 아니었으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헌부의 직책은 조정의 기강을 관장하여 백사를 교찰하는 것이오니
위임이 가볍지 아니하옵니다. 이제 이를 처단함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는 먼저 자기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오니 그렇다면 조정의 기강을 떨치고 백살을 규찰함에 있어 어떻겠나이까. 좌천함이 옳겠습니다 하고 명사성 등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래로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오니 본직을 도로 주심이 옳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황희에게 이르기를 사성 등의 의논이 과연 나의 마음에 맞으니 경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여기는가 하며 황희가 아뢰기를 마음속으로 다시 생각하오니 과연 전하의 하교와 같사옵니다 하였다. 방제는 나라의 법령이고 휘신은 돌아가신 날이며 대간관은 사헌부와 사관원의 관원이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8일 갑신 세번째 기사 사헌부에 점지하여 절에 올라간 부녀 관련된 관리 접대한 중을 엄히 처벌하도록 하다. 부녀가 절에 나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이미 육전에 실려있고 또 교지도 있었으나 중외의 부녀가 제 마음대로 행동하여 끊임이 없이 공공연히 절에 나아가고 절의 중들도 공공연히 맞아들이며 그 지방의 관리들도 그저 문구처럼 여기고 전혀 규찰하지 아니하니 모두가 부당하였다. 이제부터는 중외에 효유하여 엄중히 고찰을 더하게 하되 그 중에 고찰을 잘하지 아니하는 관리와 부녀를 맞아 접대하는 중은 통렬히 법으로 다스리라 하였다. 문구는 헛문서이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8일 갑신 네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에 단일의 재연을 베푸는 것을 금하도록 하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예법이 본디 정해 있어 법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니 이는 고금의 큰 법전이다. 우리나라의 종친 외척 정부 훈신들이 과인의 단일을 당하여 널리 재연을 베풀어 오래 살기를 기도하면 이것이 비록 신하가 임금에게 향하는 지극한 정이라 할지라도 예법에 비추어 보면 그 옳은 줄을 보지 못하겠고 그 패단은 온 백성과 중들이 늘 보고 듣게 되어 때없이 수륙제와 정경을 하되 걸핏하면 선왕은 명복을 빈다. 임금의 장수를 기도한다고 칭탁하지 아니함이 없어 재물을 허비하고 큰 도량을 베푸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이 패단을 염려하노니 무릇 여러 신료들은 태종의 휘일을 당할 때마다 사사로이 명복을 비는 것은 이미 영으로 금단하였는데 다만 이런 일이 있어 아직 그 옛것을 답습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중외의 신민으로서 축수하는 등의 일은 일체 금지하여 그 패단을 고치게 하라 하였다. 전경은 불경을 읽고 설법을 하는 회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8일 갑신 다섯번째 기사 국경에서 야인이 변장에게 바치는 물건들에 관한 보상, 회답 등에 관해 전지를 내리다. 평안도 함길도 감사와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신하로 하여금 사서로이 외국과 교제하지 못하게 함은 고금의 통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땅이 야인과 연접하여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게 되면 이를 사교라고 논할 수는 없는 까닭으로 저 사람이 오면 변장이 예사로 여겨 대접하고 의심하지 아니함은 물론이요 저 사람의 호의로서 피물 같은 물건을 변장하게 주면 변장이 의를 들어 받아들이지 아니한즉 무지한 저들이 마음에 불쾌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는 혹 보내오는 물건이 있거든 대답하기를 감사하다 하고 혹은 면포나 혹은 염장인과 미국으로서 그들이 가져온 물건값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임시로 요량하여 자의로 회봉함이라고 칭하고 그때에 곧 알리도록 아울러 변장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8일 갑신 여섯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윤달성이 받았던 과전을 그 아내에게 이전하여 주도록 하다. 공죄를 범하여 직첩을 거두게 된 자가 죽은 뒤에 직첩을 도로 주는 경우에는 그가 받았던 과전을 그 아내에게 옮겨주어서 수신전으로 삼게 하였으니 윤달성이 받았던 과전은 그 아내에게 이전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8일 갑신 일곱번째 기사 노환, 이심, 조황, 옥고, 권준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노환으로 대사한을, 이심으로 집일을, 조황, 옥고를 장령을, 권준으로 지평을 삼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8일 갑신 여덟번째 기사 안승선이 검류의 죄를 의금부에서 처리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금류의 죄는 심중하오나 그러나 어제 형조의 당상관이었던 사람이 오늘 형조의 옥에 죄수가 되어 장수의 손에 욕을 받게 하오면 조사를 대접하는 대의가 아닐까 하오니 의금부에 옮겨서 추액하시오며 어떻겠나이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말하는 바가 대체로는 그러하나 금류는 지부의 중임을 받고 다시 지비의 죄를 범했으니 그것을 조금인들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너의 말이 비록 옳다 하더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고 새 의정에게 이르기를 헌부에 이송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지당하옵니다 하므로 곧 헌부에 내려보냈다. 승순이 다시 아뢰기를 헌부나 형조가 실일지에 있어서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하오나 의금부로 옮기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지비의 죄는 그런 줄 알면서 고의로 범한 죄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8일 갑신 9번째 기사 곡산 부원군 연사종의 졸기. 사종의 자는 불비요 황해도 곡산 사람으로서 함흥부로 옮겨 산 지가 3대가 되었다. 무진년에 고려 우왕이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칠 때 태조는 우군 도통사가 되고 사종은 장군 진무로서 따라갔다. 태조가 즉위하며 원종공신의 문권을 내려주고 또 회군공신의 문권도 하사하였다. 신사년 봄에는 태종이 좌명공신의 호를 내려주고 여러 번 친전하여 상장군 호조 전설을 거쳐 곡산군에 봉하였고 승진하여 판한성부사가 되었다. 경인년에 길주도 안무 찰리사 겸 병마 절제사로 나가게 되고 인하여 길주목을 다스렸다. 신묘년 12월에 부상을 당하였고 임진년 정월에는 기복하여 동부면 도순무 찰리사 겸 병마 절제사 영흥부 윤이 되어 이화영 등의 소관민을 감하기를 청하여 정돈하여 편호함이 매우 많았다. 계사년에 소환되고 이해 겨울에 사중이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복양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가보년 2월에 또 어머니 복양으로서 제3 말미를 청하였으나 그 사연이 매우 간절하고 척은한지라 임금이 이를 허락하고 광년류에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여 보냈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사종이 일찍이 아비 죽는 날 임종에 미처 오지 못한 것으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늘 눈물을 흘렸었고 이제 또 그의 어미가 늙고 병들었음을 민망히 여겨 몸이 고향에 돌아와 항상 좌우에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보살피고 또 탕제를 갖추기를 바라사오니 가위 그 효도를 다하였나이다. 대체로 성명을 만나 지위가 장상에 이르렀을 때 능히 이같이 효도를 극진히 한 자는 적사오니 바라옵건대 고제에 위하여 문열을 정표하여 뒤에 오는 사람을 권장케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고 이때 사종이 비록 외방에 있었으나 녹을 전과 같이 내려주었으니 그 공을 중히 여기고 그 효도를 아름답게 여기었습니다. 을미년에 모상을 당하였고 병신년에 소환되어 3군 도지무에 임명되고 의정부 참찬을 거쳐 중군 도총재를 역임하고 병신년 4월에 곡산 부원군에 봉하였다. 사종은 관하하고 곤검하였다. 일찍이 자손들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내가 초래의 천박한 재지로서 과분히 임금을 알아주심을 입어 가장 높은 직위에 이르렀으되 항상 조심하여 혹 남의 헐뜯음을 당할까 걱정하였으니 너희들은 이를 경계하라 하였다. 은견이나 성색 같은 것에 이르렀으면 일체 멀리하였다. 죽음에 미쳐 3일간 조회를 정기하고 조문하고 전을 드렸다. 관에서 장사를 다스리고 시호를 정후라 하니 너그럽게 즐거워하며 잘 죽음이 정이요 사려가 틀림이 없는 것이 후이다. 새 아들이 있으니 영경 연비 연음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8일 갑신 10번째 기사 한학강습인을 성문원으로 옮길지의 여부를 논의하다. 성문은 제주로 하여금 한학강습인을 본원으로 옮겨 모으는 것이 편한지 편치 않은지를 의논하게 하니 도제조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강습인이 하급을 이루면 옮기고 옮기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구처가 옳음을
얻었느냐에 있을 뿐이옵니다. 오늘날의 강습관은 일찍이 영선을 지낸 사람으로서 역학관을 보기를 외국인이나 변방사람과 같이 여겨 마음으로 실로 비천하게 여겨오니 어찌 항상 서로 스승하여 배움을 즐겨 그 재주를 이루려고 하겠나이까. 대개 우리나라의 역학은 곧 제나라의 장악과 같은 것인데 장악에다 두지 아니하고 제나라 말을 배우게 하며 옛사람이 나무랐던 것입니다. 성문은 녹강과 이문생도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사온데 이에 강습인을 더 하게 되면 연수한 무리도 섞여서 한 곳에 있게 되어 우리말로만 항상 찌끄리게 되오니 어찌 한둘의 훈도로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또 배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록 날마다 종아리를 때리면서 한학하기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얻지 못할 것이옵니다. 신의 생각에는 피차에 모두 효과를 거두지 못할까 염려되오니 예전에 하던 대로 사역원 학관과 강습인을 합하여 일체가 되게 하여 장학의 가운데 있듯이 하시고 운도관으로 하여금 일용의 한화를 가르치게 하되 모두 중국말로 하게 함이 옳겠사오며 예조로 하여금 5일마다 한 번씩 서도를 고가하게 하고 제주를 더 임명하여 날마다 본원에 근무시켜 고차를 의미하고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등급을 매겨 월말에 아래게 하면 비록 배우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반드시 태만하고 방사함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의로 학업에 부지런하지 아니한 자는 아래 죄를 정하고 만일 부득이하면 원의 동쪽에 강의청을 지어 학업을 예습하기에 편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민의성을 의논하기를 강습관을 성문에 옮길 수 없는 것이옵니다. 단지 일찍이 영선을 지낸 사람만이 역학에 섞이게 되면 마음을 즐겁게 여겨 하려고 들지 아니할 것이오니 어찌 항상 서로 스승하여 배우고 그 재주를 이루려고 하겠나이까. 마땅히 나이가 어린 자로서 재주를 이루는 통사 2, 3명과 총명하고 슬기로운 유신 12 사람을 선택하여 모두 강의관을 삼아 대궐 안에 있게 하고 훈도관으로 하여금 종일 가르치게 하며 제주로 하여금 일마다 다시 고강을 더하게 하되 한어의 공졸과 잃는 것의 정조를 가지고 그 고하를 매기며 겸하여 훈도관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고찰하여 월말에 아래게 하여 출적에 빙거로 하면 비록 부지런하게 하려고 들지는 않더라도 어찌 감히 방사하겠나이까 하고 명사성 등은 의논하기를 강습인은 마땅히 승문원에 옮기고 본원의 제주로 하여금 항상 규차를 더하게 하면 옳겠나이다 하고 신상은 의논하기를 성문원은 오로지 이문만 익히고 사역원은 오로지 한어만 익혀 소임이 뚜렷이 다루옵니다. 이문을 익힌 자가 사역원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하늘을 익힌 자만 승문원으로 돌아오게 하면 신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모르겠나이다 하니 황희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8일 갑신 11번째기사 영북진의 방어와 관련하여 한빌도 감사가 아래다. 영북진 절제사 이징옥이 의논하기를 본부 남면에 있는 고산성의 남북 녹야동, 성가원, 료강원 등 곳에 250여 호가 경작할 만한 땅이 있사오니 토지는 예전대로 두고 인물을 본처에 가입시키되 군인의 수를 적당히 요량하여 작정하고 주장을 따로따로 알목하여 두게 되면 두 곳의 방어가 견실할 것입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하며 도절제사 상달생이 의논하기를 떼어 붙일 토지는 제외하고 군인의 수를 요량하여 알목하여 주장을 따로 두는 것은 편리하고 유익하옵니다. 신이 전에 방어하던 대소 인원의 말을 듣자오니 백안수소는 적인의 요로이온데 판관이 군대를 거느리고 부방하니 여러 사람 마음에 불만을 가지게 합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백안수소에는 등급이 낮은 판관이 군대를 거느리고 방어를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이 없을 것이오니 용성대천 이북을 영북진에 붙이시고 위의 고산성의 남북편 녹야동 근처를 합하면 이미 300여 호가 경작하고 살만한 땅이 되니 300호를 영북진에 가입시키고 이 앞서 들어와 살던 정군 중에서 200명을 드러내어 보내면 모두 500호가 알목하에 속하게 되오니
거전대로 진이라 이끌고 다른 도의 각 진의 예의에 의하여 첨절제사를 임명하여 보내면 양처의 방어가 튼튼할 것입니다. 또 경운부의 전투 역시 200여호나 경작할 만한 땅이 있사오니 200호를 본부에 가입시켜 공주 등처를 거느리게 하고 첨절제사로 하여금 앞서 정한 200명과 추가로 정한 200명을 합쳐 400명으로 하여 방어하게 하며 공주 등처의 방어도 고립되어 약한 데에 이르지 않을 것이오니 모두 다 영세의 장책이옵니다. 그 첨절제사는 앞으로 크게 유망하고 무략이 특이한 장용한 사람으로 가려 뽑아 자견하여 이 지방의 산천 요외의 허미와 저 사람이 정상을 연구하여 알게 된 연후에 가서 이 사람으로서 영국진의 주장을 삼는 것이 어떻겠나이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9일 을유 첫 번째 기사 태종의 기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9일 을유 두 번째 기사 노한, 이심, 주황, 권준 등이 관직을 사직하기를 청했으나 이를 허락하지 않다. 신등이 우매하여 이를 의논하며 그릇되어 죄가 마땅히 용서받지 못하겠사온데 전하께서 신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달 초 8일에 다시 본직을 제수하시오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하셨나이다. 신등이 이미 목석이 아니온 바 어찌 감히 감격함을 알지 못하겠습니까마는 헌부는 풍기의 관사이고 규철하는 임무를 맡았거늘 제 몸에 죄가 있어 나라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된즉 부끄러움을 품고 참아가며 견딘 지 한 달도 채 못되어 어찌 뻔뻔스러운 낯으로 조반에 났으며 외람스럽게 언관의 자리에 앉아서 사풍을 더럽히게 하겠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직을 파면하시어 헌강을 허물게 함이 없도록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나이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9일 을유 세 번째 기사 한학 강이관은 16일만 근무하고 강습에 전념케 하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9일 을유 네 번째 기사 여러 제사에 쓰는 탐해는 돼지고기로 쓸 것을 예조해서 아래다. 탐해는 고기로 담근 젓갈이다. 홍무 예제에 의하여 돼지고기를 쓰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9일 을유 다섯 번째 기사 문소정 별제시의 산제 일수와 제숙할 처소를 정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문소전의 별제 진행 의주에는 종실과 문무 군신의 배제와 산제 일수와 제숙할 처소가 상정되지 않았사오니 거무로는 산제는 2일, 창제는 1일로 하고 공소에서 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1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1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이에 김구경의 추행 문제를 논의하다. 임금이 우승지 정분에게 명하여 영의정 황희 등에게 의논하게 하기를 이제 이에 김구경을 가두어두고 추액하고 있으나 일이 사전에 있었는지라 그만두고 추액하지 아니하면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타국에서 사신으로 가서 범안일을 추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에 김구경은 돌아온 지 여러 달이 되었는데 또 아뢰지 아니한 죄는 역시 작지 아니하옵니다. 그리고 이에는 또 김구경의 소송으로 말미암아 연후에야 구경의 허물을 발설하였사오니 모름지기 핵실하게 하시어 뒤에 오는 사람을 징계함이 옳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11일 정해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 신인손이 전을 올려 병조 참의로 제수된 것을 사례하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12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12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명나라의 야인 정벌시 접대할 사항을 논의하다. 병조에서 함길도 도질제사의 보고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난해에 지휘 배준이 피로된 사람을 초한
하기 위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야인의 땅에 갔다가 협진 올 우적합에게 패함을 당하게 되며 황제가 노하여 문죄하려고 내관 장신과 홍려씨의 관원 1인을 명하여 황실에 소속된 화통군 200명과 요동군 1000명을 거느리고 이달 금운께쯤 알목하에 이르렀다고 하옵니다. 하며 영의정 황희 등을 불러 접대할 절목을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의논하에 아뢰기를 첫째는 사신이 알목하에 도착하거든 그 인사 범들은 그때그때 적당한 대로 따라 문답하고 혹시 배관수서 알목하 등처에 군무를 설치하고 방하는 사유를 묻거든 이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땅은 본시 우리나라의 지경으로서 약간 명의 알타리 올적합들이 와서 머물러 살다가 지난해에 또 우적합 등에게 패함을 당하여 유리표산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땅이 본래 우리 땅인즉 공한지로 비워둘 수가 없어서 아직은 목책만을 설치하여 다른 도적을 막는다고 하고 저들이 만일 직서에 영배례를 하라 하거든 대답하여 말하기를 본국에 전하려고 가져온 성지가 아니고 또 중국 조정의 각 아문에서도 영배 예가 없는데 나 홀로 어찌 영배례를 할 것인가 하고 저들이 만일 직서를 청상에 봉헌하였다고 굳이 말하면 절제사는 마당에 들어가 5배 고두류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 둘째는 사신이 만일 말하기를 성내에 들어가 유숙하겠다고 하거든 이에 응하여 말하기를 초지에 새로 군영을 설치해 몹시 좁으므로 머무를 만한 곳이 없다고 하고 사신이 또 이바지하기를 요구하거든 대답하여 말하기를 새로 이사한 처음이라 공사가 모두 궁핍함으로 지대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간단히 주가를 차려서 먹이게 하소서. 그 셋째는 내관 조관 두 사신이 함께 남양하여 앉거든 경원 영북진 절제사는 동벽에 앉고 만일 내관이 남양하고 조관이 동벽에 앉게 되거든 절제사는 서벽에 앉도록 하라고 즉시 함기도 감사에게 전지하여 경원 영북진 절제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게 하소서 하였다. 초안은 불러서 귀순하게 하도록 효유합니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14일 경인 첫번째 기사 최영의 자손 중에서 쓸만한 인재를 추천토록 하다. 임금이 도성지 안승선에게 이르기를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최영은 불학무술하나 그의 직위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그의 자손 중에 쓸만한 사람을 기록하여 아뢰라 하니 승선이 아뢰기를 최영은 신이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의 마음은 나라뿐이요 집안일을 잊어버렸으니 좋게 취할 만합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15일 신묘 첫번째 기사 문소전에 제사지되니 왕세자가 아흔을 행하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15일 신묘 두번째 기사 대간이 실수할 경우 복직하지 못하게 할 것을 사관원에서 상소하다. 경년에 나아갔다.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대간은 이 임금의 이목이온 서사의 의표인지라 그 직책이 가볍지 아니한 까닭으로 이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제 몸을 바르게 한 뒤에야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백관을 교철할 수 있으니 진실로 자기가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어찌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겠나이까. 대학의 전에 이르기를 자기에게 허물이 없는 뒤에야 남을 그러다고 할 수 있다고 함이 진실로 이 까닭이옵니다. 요사이 헌사에서 판결한 조상의 밭싸움의 일을 다시 형조로 하여금 분간하게 하다가 본월 초 8일에 다시 헌사에 내리시며 헌사가 그의 직임을 사퇴하게 하기를 청하였사오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그 사연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한가 스스로 입속으로 중얼거리기만 하였는데 이달 14일에 형조의 공문이 본원에 왔습니다. 그것은 헌부의 과실을 책하고자 청함이 일단뿐이 아님으로써 매우 적당한 것이며 헌사가 사직시키기를 청한 것도 진실로 구차한 것이 아니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굽어 그 청을 조처 씌워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게 하시었고 또 이제부터는 대간이 만일 실수하는 일이 있거든 복직하지 못하도록 하시와 이목의 관을 중히 여기시면 매우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자신이 성인이 아닌 바에야 어느 누가 작은 실수가 없겠느냐.
갑자기 곧 받고 제수한다면 어찌 완전한 사람이 있겠는가 하였다. 서사는 여러 관사이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5일 신묘 세 번째 기사. 경기 충청 전라도에 나누어 배치한 야인들을 완휼하도록 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이제 경기 충청 전라도 감사의 관문을 보건대 나누어 배치한 외인들이 모두 다 안업하고 있다고 하오나 그러나 각 고을의 수령이 완휼하는 일이 잘 되지 못한 바가 있으니 각도 감사로 하여금 순행할 때 자세히 살피고 더욱 완휼을 더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완휼은 완전히 구제함이다.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 5월 15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도와 유형으로 부처된 사람을 압송하는 것에 대해 형조에서 아래다. 도와 유형으로 부처된 사람을 압송할 때에 각 고리나 각 역에서 혹 어두운 밤에 단지 노약한 자 한 사람으로 압송하여 죄수로 하여금 계속하여 도망하게 하오니 너무나 헛술합니다. 또 죄수가 비록 도망쳐 본가에 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을의 감고, 이정, 이장 등이 사정을 알면서 용납하여 숨기는 까닭으로 붙잡을 수 없사오니 그러므로는 각 고을이나 가격에서 어두운 밤에 압송하지 말게 하고 건장한 한 자 두어 사람이 압송케 하도록 길이 항식으로 삼게 하소서. 그 죄수가 도망쳐 본가에 숨었는데도 사정을 알면서 하도록 고발하지 아니한 감고, 이정 등은 율에 의하여 과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공신 자손의 범법에 관한 처벌 문제를 논의하다. 건전전에 나아가 조참을 받고 생사를 보았다. 형조 우 참판 남지가 아래기를 병조에서 충의위에 소속된 공신의 자손을 군사의 예의에 의하여 단죄함이 불가하다 하여 형조로 옮겼사오나 형조에서 추액하여 전하께 아래오면 일률적으로 모두 논제하지 말라고 하시오니 이것은 한각 문정만을 번거롭게 할 뿐이옵니다. 바라건대 병조로 하여금 그 차지를 잡아 가두게 하셔서 그 나머지를 경계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이미 대신으로 하여금 공신 자손의 범법에 대하여 과제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으니 만일 의논하여 아래면 무릇 과실이 있는 자는 모름지기 곧 과제에 붙일 것이요 재범에 이르면 앞으로 직임을 파면할 것이니 군법은 이와 같이 엄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차지는 주임을 말한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노환, 이심, 조원, 권준 등이 사직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지 않다. 신 등이 전일의 일을 의논하며 오착하여 마땅히 죄책을 받아야 옳을 것이온데 전하께서 신 등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직임에 나오라고 하셨사나 그러하오나 물론 이 바야흐로 비등하온데 뻔뻔스러운 얼굴로 조정에 나아감이 옳지 못하와 감히 얕은 정성을 나타내어 직사를 면하고자 하였더니 윤호하심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마지 못하여 이래 나아가 비록 직책을 다하고자 하나 스스로 돌이켜 살펴보아도 제가 곧지 못하오매 남을 규탄하고자 한즉 먼저 스스로가 부끄럽고 처사를 당하온 즉 마음이 항상 불안하옵니다. 이러한 주제로 관직에 있게 되오니 어찌 스스로가 탄핵할 수 있겠나이까. 하물며 이제 간원의 봉장이 진실로 물리에 합당하옵거늘 신등이 어찌 외람되게 처해 있어서 헌강에 누를 끼치겠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구법 간원의 청을 따르시와 신등의 직임을 파하시면 공도에 매우 다행하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한 사소한 일로서 어찌 고사를 번거롭게 함이 이에 이르렀는가. 그대들은 속히 직임에 나오라 하였다. 고사는 굳이 사용합니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6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조상의 죄의 부당한 점에 대하여 아들인 생원 조호직이 상언하다. 신은 아비 조상이 처모를 향하여 언사가 불공하였던 죄는 감수하옵니다마는 이에 앞서 신이 두 번째 올린 상언의 사연을 주문함에 있어 실지를 잃어 소신의 말한 바가 성취하지 아니하되 하여 반주하되었나이다.
그 원정이온 즉 외조모 권씨의 자녀가 도합 5인이온데 장자 윤유는 어미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다 하여 장현 100을 받았고 차자 윤념은 불효라 일컬어 유서를 이루었으며 딸 홍인의 처와 문유질의 처는 노비문서를 위조한 자라 일컬어 이미 문서를 이루었으니 자녀 중에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아비 상이 죄를 받는 일이 외조모의 원정이 아니오라 바로 데리고 사는 자식들의 꾀임을 치우치게 들어서 그러할 뿐입니다. 하였sap고 그 재정이온 즉 신이 형조의 글을 받고 과천에 가서 외조모를 모시고 오던 중에 윤희가 한강까지 쫓아오 외조모를 빼앗아 모시고 돌아가사온데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외조모를 농교하여 신의 아비로 하여금 죄를 받게 하고자 함이옵니다.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모두 일찍이 아랜 사연이 보류되었다가 이날에 이르러 우승지 정분의 3차 상언을 가지고 하려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직이 말한 바를 청리로 하자면 반드시 권씨로 하여금 대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인륜을 중히 여기는 뜻에 벗어나서 진실로 타당치 못하니 이내 대의를 들어 핵실할 방책이 없겠는가 조계의 제신에게 아뢰라 하였다. 의정 최윤덕이 아뢰기를 의논하기를 윤희는 그 조모를 농교하여 그 아비와 동복으로 하여금 골육상잔하게 하였으니 진실로 가정하고 사리로 보아 마땅히 추문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나 대답하기를 모두 저의 조모의 지휘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고 한즉 다시 추문하기도 어렵사옵니다. 또 호직이 그 아비의 안가품으로 척인의 허물과 악을 더 누리고자 하니 법에 어긋나므로 추구할 수 없사옵니다. 하고 공조판서 조계생 등은 의논하기를 조상이 처모를 당하여 무례한 말을 한 것은 본래부터 공공연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동복이 처모를 농교하여 이렇게 되었음을 발명하고자 하며 그리고 처모의 부덕함은 문서에 이미 실려있어 진실로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윤희가 노둔한 조모를 빙자해 그 아비와 동생을 불효로 지목하여 관가에 고소하고 혹은 유서를 만들기도 하였사오니 그것이 천리와 인정에 있어서 합당치 아니함이 심하옵니다. 오름지기 국문화의 그 실정을 얻음이 마땅하옵니다. 하고 병조 우참반 정연은 의논하기를 권씨의 자녀들이 모두 불순하온데 유독 윤희만이 거짓 순손인 채 하옵니다. 외신컨대 윤희가 아비를 조모에게 고자질할 일을 일관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의 정리에서 큰 변이온 즉 이를 추구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비록 그러하오나 호직의 말이 그것이 윤희라고 바로 가리킴이 아니오매 아직은 정거로 하여 추구함도 옳지 못하옵니다. 하니 호직의 정장을 보류하라고 명하고 조상의 죄는 속으로 바치도록 허락하였다. 처모는 장모이고 원정은 원래 그리고 원정은 원래의 뜻이며 농교는 꾀이고 달래고 부추기와 가르침이고 동복은 한 엄니의 소생의 형제이고 척이는 소장에 관련된 자 원고를 원척이라 하고 피고를 피척이라 한다. 순소는 조부를 잘생기는 손자를 말한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6일 임진 네번째 기사 상옥은 박호문으로 사복윤을 겸직토록 하다. 임금 이조판서 신계 등에게 묻기를 상옥은 박호문으로 사복윤을 겸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신계 등이 아뢰기를 관제의 사복윤을 겸직으로 한 일이 없사오니 소윤으로 반드시 겸하게 하고자 하올진데 입법한 뒤에야 가하옵니다 하며 이내 이주로 하여금 겸윤, 겸소윤 각각 1인씩을 더 설치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6일 임진 다섯번째 기사 사육은 주부 김옥진으로 도망온 중국인 김길상 등 8명을 요동으로 압송케 하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7일 개사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64권 세종 16년 5월 17일 개사 두번째 기사 야인 문제로 사신의 방문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첩아한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다. 통사 애금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맥날 가래와 왕흠, 왕무 등 세 사신이 요동에 이르러 신등을 보고 말하기를 이제 우리들이 칙스를 가지고 올라온 지방에 가다가 오는 7월 사이에 너희 나라에 당도하겠다.
연전에 너희 나라에서 사로잡아간 야인과 제상과 마필을 다 출세하기로 하였으니 내가 가기를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을 불러 의논하여 말하기를 포로된 인구와 재산과 마필을 각 골에 나누어 배치하여다가 일찍이 치규를 받고 모두 돌려보내게 하였는데 유독 첩아한 나는 본래가 우리나라 사람이므로 그 사연을 갖추어 주달하고 그 친척을 찾아주어서 친족끼리 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첩아한이 이미 건주의 사람과 혼인할 소생이 있고 또 그 아비가 저곳에 있으므로 아비를 따라가면 천하의 공통된 의리이니 부자의 정은 양편을 다 막을 수 없음